네, 자 일단 오늘은 이제 20강 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한 영향을 앞으로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받을 것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장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한동안 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들로 인해서 비정상적으로 집값이 상승을 했었던 부분들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집값이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굉장히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제 혼선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너무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사야 되냐 또는 전세로 가야 되느냐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으셨고요. 그렇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임대를 대부분 다 많이 살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서민 주거 불안이 이제 확대가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보았던 2020년도 때 또 어떻게 보면 또 신조어라고 할 수 있는 영끌이라고 하는 부분들까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영끌이 나타난 이유는 이런 서민 주거의 불안이에요. 지금 아니면 앞으로는 이 가격에 살 수가 없을 것이라는 그런 불안 심리 때문인데요. 그런 불안 심리들이 아무래도 계속해서 이렇게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파트값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서부터 2020년도, 2021년도 지금 현재 이르기까지 약 45%가량 아파트값이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가격 급등의 원인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정비구역들이 상당히 많이 해제가 되었고요. 공급이 대체적으로 이뤄져야 되는 방법들이 재개발, 재건축 등등인데 이런 재개발, 재건축들이 이제 해제가 되면서 주택 공급이 급감을 했고 수요는 항상 일정한데 공급은 계속해서 급감하기 때문에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우리 이 서울 수도권에 살고 있는 분들의 그런 수요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전국구이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또 글로벌화돼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사실 우리 한국 시장이 상당히 모멘텀이라든지 또는 매수하는 포인트 자체들도 또는 이제 적은 금액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도 또 눈여겨보고 있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다. 그래서 수요층 자체가 국내 내국인만 생각을 하실 게 아니라 전국적 또는 전 세계적으로 그런 수요량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무래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땅도 많이 희소하고 일단 공급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수 계속해서 급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안 심리 작용이 아무래도 대중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격이 조금 떨어질지라도 계속해서 내가 지금 아니면 집을 못 산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 심리로 인해서 매수세가 2020년도 그때부터 급증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시는 것처럼 네. 거의 지수 자체가 100 미만이었던 부분들이 2020년도에 100을 넘어서고 있을 정도 수준으로 또 올해는 더욱 더 확대가 됐죠. 그런 것처럼 매수세가 상당히 급증을 했다. 자, 재개발 주택 공급은 중요한 수단이에요. 일단은 왜 우리가 재개발 또는 그 공급량들에 항상 사람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당연히 수요와 공급의 원칙으로 인해서도 부동산 시장에 또는 가격이 움직이기 때문인데요. 2015년도 이후에 재개발 구역들이 없었다는 점 다들 알고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15년도 이후부터 재개발 구역 지정이 아예 제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수요량 같은 경우에는 매년 뭐 한 26만 명 정도의 수요량이 항상 발생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 공급되는 양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상당히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래도 지금 만든다고 하더라도 사실 재개발, 재건축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들 알고 계실 텐데요. 앞으로도 그래서 2025년도 이후까지도 지속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이 거의 지배적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장에 당선되신 분도, 오세훈 서울시장 분도 주거지, 노후된 주거지 개선 그리고 뭐 집값 자극이 상당히 낮은 재개발을 통해서 주택 공급을 우선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개발 계획을 또는 공급 정책을 추진했는데요. 아무래도 재건축 시장보다는 재개발 시장이 집값의 자극, 집값의 상승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낮다. 그리고 일단은 열악한 주거 환경이 개선이 됨에 따라서 아무래도 삶의 질도 또는 지역적으로 지역 발전,
균형 발전도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런 도심 안에서 있는 슬럼화되어 있는 이런 지역들을 정비를 통해서 재개발을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발표가 되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재건축 시장에 비해서는 재개발 시장이 보다 뭐 규모도 상당히 크기도 하고요. 일단은 서울이라고 하는 이 땅 안에서 상당히 오래돼 있는 또는 도시재생으로 상당히 슬럼화되어 있는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또 청신호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재건축보다는 재개발 시장을 더욱더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발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어려운 구역 지정 요건이었던 부분들을 상당히 또 편하게 쉽게 풀어내기 위해서 주거정비 지수제가 폐지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5년 이상 장기간 소요됐던 부분들이 3년 이내로 대폭적으로 줄어들 예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재개발이 해제되었던 지역들, 이런 지역들이 다시 재추진이 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길이 열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기존에 있었던 이런 공급 정책, 시간적인 부분이 상당히 오랜 기간 되었던 부분들 또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되지 않았던 그런 상당히 불편했었던 그런 지역들도 상당히 좋은 청신호가 켜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서울시 재개발이 진행이 된다, 재개발 재건축 등등의 규제 완화 정책이 펼쳐지게 된다면 결론적으로 본다면 일단 여러 가지 지수제 폐지, 용적률 충수 완화 등등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공급은 앞으로 2025년도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 공급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선택지가 많아진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향후 조금 더 기다려 보셔도 좋을 만한 그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 지금 우리가 2021년도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공급이 우리가 지금 가장 빨라도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최소 8년 정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앞으로 2030년도 정도 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남아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건강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최우선 정책으로서는 재개발, 재건축이 완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 서울시장 분께서 재개발과 재건축을 활성화시킨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재개발 쪽 라인들을 더 많이 활성화시킨다는 내용들을 봤을 때 사유재산이 재건축은 거의 대부분 다 사유재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유재산의 가격이 폭등하는 것들을 좀 막고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공공시설과 임대주택 또한 같이 공급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당수 이렇게 건강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재개발이 더욱더 활성화되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재개발 해제 그리고 이런 예상 지역들이 있죠. 이런 지역들로 인해서 서울의 집가는 급상승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 참고하시고 이는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또는 오피스텔들의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을 결과적으로 규제를 완화시킨다면은 앞으로 향후에 미래에 어쨌든 우리가 지금 필요한 부분들은 주택의 공급 아니겠습니까? 그런 공급들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런 단기적인 부동산 시세 상승은 피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택 안정화를 위한 첫걸음이기 때문에 비교적 지금 단기간 내에 가격 상승은 피할 수 없는 부분들 꼭 체크해 보시고 앞으로 향후에 지금 공급이 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향후에 저희가 8년에서 한 10년 정도까지는 충분히 그 오랜 기간은 기다리셔야 된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중요한 포인트,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세 상승은 불가피하다.